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인데 날씨가 좀 우울하죠. 그래서 아마 집에서 댁에서 아마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나가셔도 야외 활동은 또 이태원발 코땡땡 바이러스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지난주 시장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가졌고, 또 실적이 15일 기준으로 다 공시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들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정했으리라 예측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매동은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927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그죠? 0.12% 상승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외인은 어떻게 보면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 그리고 향후에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기타 시장들이 침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 투자를 좀 주저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그 투자에 대한 순매수 경향이 상행이 합니다만, 지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순매도 쪽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우선은 지금 보면 원달러 환율은 1231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 좋다 라고 하는 환율의 개념은 12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1200원 언더에서 환율이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은 탈출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환율상으로는 큰 이슈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난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 때는 무려 13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1200원대를 초반대로 다시 이제 회복을 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신호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가 특히 거래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 대비 아직 많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2500포인트 이 정도가 복구가 되면서 올라가줘야 사실 실질적으로 상승인데,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당장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가 좀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도 얼마나 경기 회복이 좀 빨리 앞당겨지느냐,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얼마나 좀 빨리 나와서 이 악재를 해소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또 보시면 지금 이게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리고 완치된 분들의 명수인데요. 보시면 저희 예전에 제가 한창 코땡땡 바이러스 시작했을 때 이 실시간 장표 상황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는 몇 개 국가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같이 다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상승폭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특히 경제대국인 미국이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느 방향성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기든 장기든 하시는 게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거의 3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창 최악의 상황일 때 보시면 거의 뭐 20달러 언더로 쳐박아가지고 난리 났었죠. 근데 그때 이후에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유가의 어떤 좀 금액 자체가 올라와주는 느낌이고, 그거는 중국에서 현재 이제 산업 생산이 좀 증가세로 돌아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가도 수요가 많이 있어야지만
그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야 올라가는 수요 공백 원칙에 의해서요. 근데 당연히 유가를 써서 어떤 생산을 한다거나 어떤 산업을 돌려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침체이기 때문에 유가의 가치가 그만큼 높지 않았다가 최근에 좀 중국발로 이제 중국발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기사들과 또 실제 그런 팩트가 되는 어떤 지표들에 의해서 유가가 좀 올라가는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유가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이러스 이슈만 해소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 다만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고요. 우선은 우리 시장에서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시젠이 제일 역시 많이 상승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젠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엄청나게 양봉을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이거는 지금 투자하시는 제 방송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음봉 없이 양봉으로 계속 가는 주식은 절대 없다. 상한가를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정말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지는 않는다. 조정받고 또 갈 수 있겠죠. 3위평선 5위평선 아니겠어.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호재가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반드시 조정은 있고 음봉은 뜨고 하락은 하는 그런 하루에 혹은 이틀의 경향성 혹은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선 물론 아직은 3위평선 깨지도 않고 5위평선까지는 더 멀었습니다만 시장에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많겠죠. 왜냐면 바이러스 이슈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하루하루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할까요? 여기서 잡으면 꼭지거든요. 그러면 또 물려서 좀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매수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이 시젠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거래 순위는 시젠이 제일 많이 거래가 터졌고요. 뭐 1조 7천억 원이니까 뭐 엄청나죠. 그리고 어제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유비케어 장중에 세게 갔습니다. 분명히 잡을 상황도 있었고요. 유비케어. 근데 꼭지에 물리시지 않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뭐 한국알콜, 비트컴퓨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뭐 랩지노믹, 수젠텍, 뭐 EDGC, YBM 뭐 전부 다 바이러스 관련된 코땡땡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헬스케어는 제가 썸네일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발표를 드디어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드디어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뭐 당연히 주주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분기 매출이 정말 사상 최대입니다. 분기 매출이 3천억을 돌파했고요. 3,569억이고 영업이익이 55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62억,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에서 만든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시밀러들의 유럽 판매를, 그러니까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회사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생산을 한다거나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뭐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에서 판매하고자 해서 만든 여러 가지 약품들의 해외 쪽 판매를 맡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 판매를 맡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매출이 유럽에서 특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주가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친 것 같고, 역시 주가에도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친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1분기 매출이 3,569억이고 영업이익이 55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762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게 2016년, 17년, 18년, 19년 쭉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라고 써있지만 여기 이제 내년에는 뭐 2020년 12월이라고 써있겠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매출액이 3,569억이거든요. 3,569억 1분기 3,569억이면 보세요. 얼추 이거를 갖다가 4등분해서 다 나눴을 때 작년이 되게 좋았으니까 4등분해서 나눠도 뭐 2천억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올해 말에는 매출액도 전년 대비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영업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여기서 뭐 828억이 영업이익인데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9년 말에 828억이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인데 지금 1분기가 558억입니다. 반 이상, 50% 이상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아마도 좋았던 2017년, 뭐 2016년 뭐 이런 때 지금 뭐 이렇게 체크되는 것만 굳이 봤을 때 보면 3배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천억 가까이 나온다라는 계산이 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도 역시 올해가 더 좋아질 것이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현재 1분기가 762억 났거든요, 순이익이. 그런데 작년 당기순이익이 650억입니다. 이미 1분기가 작년 당기순이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만큼 엄청나게 실적이 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차트를 좀 봤을 때 이렇게 가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이후에 세게 불규정 뽑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조금씩 상승하더니만 8만원짜리가 지금 9만 5천원이 됐어요. 그만큼 차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셀트리온에서 어떤 호재가 뜨면, 예를 들면 차바이오텍에서 호재가 뜨면 CMG 제약이 움직이듯이, 그죠? 이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으로요. 셀트리온에서 호재가 뜨면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뜨겠죠. 왜냐면 유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에서 현재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진단키트를 또 6월에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와서 뉴스에 뭐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백신을 만든다고 그 서정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방송에 나와서도, 판도라인가요? 거기서도 말씀하셨다고 제가 뉴스에도 보는데,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저도 이 차트를 말씀드리고 하기 전에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슈들 이런 걸 좀 보거든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워낙 다양한 종목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호재만 상당히 지금 많이 부각이 돼 있어요.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백신도 아직 기대감이 좀 남아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만 해소된다면 정말 모든 주식시장, 모든 전반적인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이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발점을 알리는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면 뭐 대단한 거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고, 또 하나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이슈도 아직 살아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유통업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뭐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통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유통회사를 나눠줄 필요가 있겠나? 그냥 셀트리온 합병 한다라고 하면 더 어떤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뭐 거의 45조가 넘어가니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어떤 주가의 이 상승 측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제 생각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이 음봉, 이때 블록딜 이슈가 있을 때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고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근데 다 따라왔고요. 이걸 뚫는다면요, 99,400원 99,000원 이상 넘어간다면, 그러면 이게 좀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세게 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만원은 뭐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올랐을 때의 어떤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은, 저는 뭐 이렇게 잔챙이 같이 올랐을 때가 아니라 뭐 이런 때라고 보죠. 장대 양봉 뽑았을 때, 이런 때가 실제로 거래량이 확 뽑히면서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떴을 때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뽑히면서요, 이럴 때가 사실상 어떤 매도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고 할 때다. 왜냐면 강하게 상승하면 수익 실현하려는 누군가는 팔고, 급한 매물들이 쌓여서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정 온 상태에서 눌림목에서 잡아서 올리고 이런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는 특히 그런 위치를 주질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떠버리면 갭 떴을 때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아마 모두들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종목이 워낙 이슈가 많고 막 그래서 단일가 한번 볼까요? 네, 97,200원, 이것도 2%나 상승했네요 지금. 워낙 이슈가 많고 실적 발표도 좋아가지고요. 아직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양보가 안 뽑았습니다, 시젠처럼.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상승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 쪽 이런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로 움직이고, 또 합병도 있고 여러가지 있고, 지금 보면 조금 더 이태원발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이슈로 조금 더 이런 시장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언택트, 비대면, 뭐 비대면 의료, 마스크, 뭐 알콜, 기타 등등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또 어떤 뭐 사이버 결제, 뭐 게임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굉장히 세게 점점 더. 그래서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좀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뭐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거, 물렸던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런 종목에 포함이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을 거고요, 뭐 카카오도 있을 거고요, 뭐 NHN 사이버 결제도 있을 거고요, 다날도 있을 거고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정말 잘 선택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고, 향후 기대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그리고 합병, 차트상에 이 고점 대비 많이 안 올라온 점, 지금 이 고점대 대비 많이 안 올라왔어요. 실적은 그거에 뭐 몇 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셀트리온은 어떤가 볼까요? 셀트리온도 역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조금 헤비하죠. 그죠? 좀 헤비하다고 보고,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만 전고점 대비 거의 9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 엄청나게 올라가도 이게 뭐 100만원 가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부침이 나올 수 있는 금액대에 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훨씬 다운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참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기회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빠지는 시점에 사느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사느냐, 혹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보유하느냐, 그거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기로요. 근데 실적이 발표 나고도 어떤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강한 상승에는 이런 뭐 거의 17%씩 그때 말씀드렸지만 상승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안되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수치조회 창 표시하면 이게 지금 17% 상승했고, 이게 15%, 합의 종가 기준으로만 32%, 여기서 최고가는 27%니까 17%에서 27%면 얼추 45% 정도, 그 정도 상승한 정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그냥 계속 보유하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뭐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런 슈팅이 나오면 당연히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은 요 엄청난 상승에 대한 강한 양봉 뽑아내는 건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다 모든 분들께서 뭐 긍정적으로 다 보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이제
내일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제가 좀 생각을 해봐서 코땡땡발에서 관련 주식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을 한두 개 정도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 주 시장도 이렇게 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뭐 그러면 또 코땡땡발에서 관련된 이슈 쪽에서 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많이 좀 줄어들었다, 확진자 수 뭐 완치자 수 늘어나고 확진자분들 줄어들고 이러면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 섹터가 또 좋아지면 괜찮고,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꼭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면 참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언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그 당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서 그렇게 좀 움직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장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